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윤영대 님이 JB 열성 팬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어제 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가 방송에 자기글 나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 치료도 빨리 나을 것 같대요. 감사합니다. 아내의 빠른 쾌차하기를 빕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얼른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활기차게 일상생활 영위하시면서 몇 명? 5명. 네, 정기수님이 종배영님, 저는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직업적 특성을 살려서 오늘부터 하루 5명씩 전도 실천해 오,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5명. 네. 100만 구독을 위해 이 한 몸 불살라 보렵니다. 오늘도 시선 집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이 시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돼 참석했다는 시사저널 단독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권오수 전 회장 아들이 앉은 자리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이 포함된 VIP 중 VIP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족이 취임식에 초청된 배경이 의심스럽다. 누가 초대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자 대통령실은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없어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권 씨가 참석했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예상됐던 반응이긴 한데요. 이걸로 일단락이 될지 제이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아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건 오늘 한 조간이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네, 어제 보도에도 사진은 있었어요. 취임식 장면이 그러니까 취임식에 참석한 어떤 사진이 실렸고 뭐 더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어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추천을 했는지가 핵심인데 이미 대통령실에 멘트가 나왔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확인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간접 취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묻히는 거죠.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묻히는 거죠. 다만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령 권 씨가 참석했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석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그 VIP석에 가서 앉나? 그러면 뒷배가 있나 보다. 근데 그 뒷배도 어제 저희가 추정한 것처럼 그냥 간단한 뒷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사팀이 그거를 고려하면 그 순간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테니까요. 믿어볼까요? 네. 네, 초원님이 대통령실은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해주셨는데 자료가 있으면 네 공개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를 공개가 안 못하겠어요. 되겠죠? 그게 자료가 없다라는 게 그게 납득이 되는 설명입니까? 사실 솔직하게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조선시대의 사초까지 다 보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초청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 자료이자 근본 자료인데 이걸 네. 없앴다고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요. 준비가 없어져서 확인을 못한다?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네. 네. 0394님이 대통령실 사람들 코가 매일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기분 탓이겠죠? 해주셨는데 피노키오입니까? 귀여우시네요. 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건 국회 대정부질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정부 질의였기 때문인데요. 거기서 두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인데요. 이상민 장관은 어제 오전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라고 말했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이거 말고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한테도 했던 비슷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건 좀 오디오가 남아있지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전해드렸는데 바로 이 말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치고 나온 건데 두 사람의 문답 한번 들어보시죠. 자, 법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걸 떠나서요. 장관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일반 제가 내란이라는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쓰지 부담스럽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쿠데타와 내란 다른가요? 쿠데타는 영어고 내란은 우리말이죠. 예? 왜냐하면 저는 제 깜냥으로는 이것 말고는 차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하.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쿠데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전두환. 전두환 씨죠. 네. 이 사람의 경우를 한번 놓고 봅시다. 대법원에 의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때 전두환 씨에게 적용된 죄명이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관련 죄명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반란 수괴, 내란 수괴, 내란 모의 참여, 내란 목적 살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자,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죄명 어디에도 쿠데타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역사가 기록하는 건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게 거기다 그러니까 그 판사 출신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전에 쿠데타라는 단어가 등재돼 있습니까?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쿠데타 혐의를 적용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걸 대체하는 단어가 뭔가요? 그게 내란 아닙니까? 내지 반란.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내란 또는 내란 모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이 그 질문했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네.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 따져보기 전에 좀 전에 제이비가 쿠데타는 영어고 내란은 우리말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정정을 하자면 쿠데타는 프랑스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외국어로 하겠습니다. 외국어. 네. HBYI님이 쿠데타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내란 이래서 차이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또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이 말 듣고 많이 놀라셨다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또 이번 총경회의 그리고 또 경찰 일선의 반발에 대해서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말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다 확인이 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정 세력을 끌어들인 것은 거기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하고 연결짓기 그렇죠.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레토릭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의도가 뭡니까? 그럼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이 물어봤던 내란이라면 내란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연결이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그렇죠. 네. 4701님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쿠데타도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이 이제 타결되기 3일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최고위급 지도부와 파업 경비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지금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을 만드는 이유로 내세운 건 경찰 행정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나 마냐는 치안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결이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 경찰 특공대는 주로 어떤 때 투입이 됩니까? 테러 진압하거나 이럴 때 특공인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조 파업이 그런 겁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반발해가지고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찰국 설치를 좀 연결을 해서 이상민 장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JB타임즈 어제 뜨거웠던 대정부 질의 장면을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장면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이 관련해서는 역시 박범계 의원과의 문답이 주목거리 아니었겠습니까? 네. 전 정부와 현 정부, 전직과 현직의 대결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한 토막 들어보시죠.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2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2번 했습니다. 그중에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수사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참 뜨거웠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주시죠. 역시 한동훈 장관의 화법은 비교 화법 아닙니까? 네. 자신과 전직, 현 정부와 전 정부를 비교하는 화법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이랬다. 뭐 이런 건데 요거는 그 전에 한번 그 집중적으로 짚은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판단은 우리 촌철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런 비교 화법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통기한?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소환해서 비교하면서 어떤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겠죠. 물론 뭐 5년 동안 한동훈 장관이 계속 법무부 장관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러면 그 유통기한이 다 됐을 때 한동훈 장관의 화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대충 예감되는 게 있긴 합니다. 어떤 거죠? 유통기한이 다 되고 나서 아니 그리고 어쩌보면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묻고 답을 얻고자 하는 주된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사, 공정성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대처 방법은 이미 어제 나온 것 같다. 오, 그래요? 이런 건데요. 그 단서가 되는 한 토막 들어보겠는데요. 김혜경 씨 법카 의혹 수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정부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죠? 과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도 않는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검찰에 구체적 의한 사안에 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을 수 있는 개입하지 거예요.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좋아요.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합니까?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네, 한동훈 장관의 대처 방법은 뭡니까? 정리하면 모르쇠입니다. 모르쇠. 왜 그러냐? 한동훈 장관은 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수사지휘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아무리 질의를 해봤자 나올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바로 이런 어떤 그 화법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게 법을 지키는 거고 내 역할이다. 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노구와 다르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되겠는데 문제는 그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모든 어떤 검찰 간부를 한동훈 장관이 제청해서 임명을 했다라는 점.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처 방법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네. 촌철님들의 반응 몇 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 주식부자님. 예전에도 이랬으니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럴 거면 이 정부는 과거 대비 발전이 가능한 정부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네. 5696님은 박범계 의원님이 중간에 소리친 거는 뭔가 밀렸다는 점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평가는 내리지 않겠고요. 3부에서
박범계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죠. 네, 본인의 소회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8943님, 정치는 상대평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전 정권이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본인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김경주님은 수사 중 언제까지 수사 중입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앞서 언급하신 사건들이 언제까지 수사 중인가요? 라는 걸 물어주신 건데 곧 나온다고 하니까 뭐 지켜볼까요? 그러시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그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어요. 뭐 김현숙 장관이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김현숙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간을 저는 좀 많이 갖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빨리 하라고 말했으니까 더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를? 여가부 폐지를. 네. 이런 거에 따른 거거든요. 참고로 어제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여가부 폐지 방안은 담기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방안이 담기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 끝나고 폐지안을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내라라고 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점인데요. 첫 번째는 그 대통령 당선된 후에 이제 그때 엄청 여가부 폐지 공약이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약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회적 공론을 거쳐서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조속히 빠른 시간 내가 되니까 대선 직후에 했던 발언과 일정하게 결이 달라졌다는 점 하나를 체크를 해야 되고 네. 두 번째 조속히 하고 싶어도 되는 사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조속히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안이런데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라고 했다라는 점. 그럼 도대체 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조속히에 대응하는 것은 뭡니까? 급한 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급한 사정일까를 둘러보면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국정수행 지지도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이 33.3%로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제 거의 그대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눈길을 끄는 게 20대의 경우는 9.2%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23.6%를 기록을 했어요. 네. 하락폭이 가장 큰 연령대가 20대였었습니다. 비교를 하면 40대는 2.5%포인트 하락을 했고 50대는 2.4%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다 2%인데 20대만 9.2%포인트 하락을 했다. 자, 바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20대 맞춤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겠죠. 네. 물론 이런 추정을 그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서 20대의 하락폭이 근데 20대 가운데 남성과 또 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세부 데이터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20대의 비상한 움직임 이것들을 고려한 결과인가로 또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대선 때 여가부 폐지 논란에 항상 세트로 붙어 다녔던 게 바로 20대였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여론조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27명에게 물은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JB가 여가부 폐지, 여가부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촌철님들이 지지율 때문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똑같은 분석이신 것 같고요. 캉스님이 지지율이 말해준다라고 하셨고, EYH님은 그런다고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갑돌이님,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장관이 됐군요. 8672님,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면 폐지 후의 로드맵도 조속히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아름다운 청년님,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 하셨는데 은근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네. 문제는
여가부가 폐지안을 조속히 만들어도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이 됐다고 하지만 국회가 과연 응답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하여간 여가부 폐지안을 만들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표명하면 이게 20대에게 일정하게 어필할 수 있다. 과정에서.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과연 그렇게 될지 그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인데요.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여기도 시선 집중하고 그 소식은 내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